나라를 어지럽힌 사람이 현재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법정에서 꼬장을 피우는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죠? 이게 503호가 재판을 받던 중에 갑자기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책상 위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예정보다 빨리 종료가 되게 되는데요. 이거 그냥 쳐잔 거 아니에요? 그 평소에도 잠깐 눈을 감고 조는 듯한 모습은 간혹 여러 번 있었다 그러던데, 이렇게 재판 도중에 아예 엎드린 건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집중이 안 되나?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잠이 아니라 이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금단 현상인가요? 이게? 똑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금단 현상이 그래요. 충분히 무기력해지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요 타이밍도 약간 묘한 게 이제 K스포츠재단 전 과장 박헌영 씨의 증인 신문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라고 하네요. 그래서 503호는 이후 근데 책상에 엎드려 있었고 재판이 잠깐 연기될 정도로 아팠던 거라면 사실 뭔가 끌려가거나 네. 이렇게 뭐 엎이거나 그렇죠. 뭐 옮겨져야 되는 게 네. 정상인데 본인이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나가서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게 퍼포먼스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내가 듣기 싫은 거야, 그 상황. 그 상황 자체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가 나올지 뻔하고 그 상황 자체가 싫으니까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연령이 아주 그냥 몇 살이야. 마인드도 쓰레기.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더 웃긴 게, 저는 방청객들이 맞아. 박사모였군요. 저는 몰랐는데. 가 있겠죠, 아무래도. 엄청 많았나 봐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죽어나간대. 아니, 사람이 제 발로 서서 죽어나가냐? 그러니까요. 죽어나가는데 막 이런다고. 눈물을 거의 막 흘렸다고 하는데, 너무 불쌍하다고 항의하다가 제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법정에서 너무 소란을 피우게 되면 퇴장을 당하게 되죠. 법정에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입정하거나 퇴정할 때마다 이 지지자 30명 정도가 네. 늘 박 대통령 사랑합니다 막 이거를 구호를 외친다고. 그 수임번호 503번도 그런 게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제는 마냥 좋아하지 좋아. 않을까요? 이제 사저에 있을 때나 아니면 청와대에 어. 있을 때는 좋아하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자신한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겠나. 짜증나겠지. 니들이 내 마음을 아냐 막 이러면서. 남의 속도 모르고 거기서 응원을 하고. 그 미술에서 명함 대비처럼 네.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법정에 와가지고 막 팬들이 막 그런 식으로 막 소리치고 막 그러는 게 판사 입장에선 되게 착시를 자꾸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자꾸 저렇게 하니까 이 사람 죄가 더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이거 더 괘씸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정치인들 재판에서 지지자들이 많이 가 있는다고 하네요. 보편적으로 또 별로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속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니들 그러지 좀 마라. 네.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니까 네. 알아서 네, 조심하세요. 네, 알아서 조심하시길. 네. 물론 이제 뭐 수임번호 503번이 진짜로 건강에 안 좋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단 현상 그런 것 때문에 뭐 어지러워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상황에 검찰 쪽을 향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그 방청객들이 그랬다며. 네. 뭐 증인들한테 죽으면 알아서 해라. 대통령이 죽으면 알아서 해라 뭐 이러면서 그 협박이거든요. 대통령? 그죠. 문재인이 죽으면 안 되죠. 네, 걔네 마음의 대통령. 최근에 뭐 이제 정미홍이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은 수임번호 503번이다. 걔는 왜 그런데요, 진짜? 그게 그 사람도 이제 일종의 관심병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안 그 벌금은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그 형편이 되는 것 같고,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가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 거지. 어떻게? 그 대표적인 같은 과가 신동욱 씨. 아. 근데 언론이 신기한 게 신동욱의 얘기를 너무 많이 다뤄줘. 맞아요. 트위터 하기만 하면 그냥 맞아. 그 사람이 뭐라고? 기사가 엄청 떠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다뤄주다가. 그 사람이 뭐라고? 허경영이랑 합당한 것도 안 다뤄주다가. 이제 와서. 그러니까 저 안 다뤄져서 그것도 몰랐네요. 그렇죠.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 만약에 재판부도 방청객들의 행위가 이제 도가 넘는다 싶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법적인 잣대를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503번이 우리 방송을 절대 듣진 않겠지만, 나라를 어지럽혔는데 자기 자신 몸 어지럽다고 그런 식으로 꾀병을 부리고 재판을 회피하고 그런 못난 자세 좋지 않습니다.
맞아요. 차라리 그냥 펜이라도 세우세요. 펜을 안 줘서 그런가? 펜을 안 줘서 뭔가 펜요 이렇게. 뭔가 할 게 없는 거야. 아. 변호사도 마침 또 펜을 안 들고 왔네. 어떡해. 들고 왔는데 들고 왔네. 들고 왔는데 좋은 거 막 몽블랑 이런 거 세우기가 좀 안 그렇잖아요. 세워지는 거. 그때 곡선이라서. 네. 보석 청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석 청구를 하려면 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질병이나 건강 등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데요. 흔히 말해 병보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근혜는 아플 예정이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자 뉴스에 나온 거에 의하면 구치소에서 음식을 많이 남겼다. 소화장애 초기 증세가 있다. 뭐 당연히 소화장애가 있겠지. 근데 뭐 이거가 이제 아프기 위한 수순인가? 이제 곧 그 열감기와 비슷한 그 해외 순방만 갔다 오시면 알았던 그 병들 있잖아요. 거기와 같은 증상이 드러나시겠죠. 모종의 금단 현상으로 인해서 뭐의 금단이 잘 몰라. 근데 아무튼 식생활이나 장복하던 어떤 것들을 못 드시게 됨으로 인해 갖고 생기는 어떤 신체상의 변화로 병보석을 요구할 만큼 어떤 그 심각한 의료적인 상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다른 언론들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박근혜 변호인단 바꾼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바꿔 써야지. 일단은 그걸 바꾸려고 하는 문제가 변호사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박근혜 태도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의뢰인이 안 할래. 가서 검찰에 가가지고 무조건 다 부인할래. 이런 전략을 취한 건 저는 박근혜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결백하거든요. 내가 뭐 430억 처먹으려고 대통령 한 줄 아냐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 변호사들이 아무리 어떤 조언을 해봐야 안 들어먹던 상황인데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됐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박근혜 변호인단들 중에 TV에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는 사람 유영하거든요. 유영아? 그게 유영아가 원래 트위터 같은 데서 굉장히 일베시컬했던 놈으로 유명한 놈이야 원래. 근데 그 유영아에 대해서 다른 변호사들이 씹는 게 있다는 거야. 아예 박근혜를 뭔가 변호하기 위해서는 유영아 급으로는 안 돼 하고 지들끼리 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보석을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변호사 바꾸는 거하고 보석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는 게요. 네. 박근혜 그 주력 변호사 그룹들이 이 법 쪽에서는 변방들이에요. 그렇겠죠. 네, 법 쪽에서 완전 변방. 왜 그러냐면 박근혜를 따라다니면서 공천받아서 정치하려던 인간들이 지금 변호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검찰이 박근혜를 수사하는데 출두해서 수사를 받는 거 보고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99% 이상의 법조인들은 박근혜가 구속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변호사들만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능하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에서도 정말 무능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박근혜의 지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이 부하 정도의 역할이었지 실제로 피의자로 되어 있는 피의자를 자기들이 신문에서 그 피의자한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변호사 역할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변호사를 조금 더 똘망똘망한 부장검사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법조계에서 그 재판이 돌아가는 상황을 명확하게 꿰고 있는 사람들, 경력이 많은 사람들로 다시 영입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재판 절차 내에서 뭔가를 도모해 나가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박근혜도 싼 게 비지떡인 걸 깨달은 거지. 유영아 변호사한테만 5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다 무료 변론 시켰다네. 진짜? 아니 왜 아낄 걸 아껴야지. 그러니까 돈을 안 받으니까 얘들이 열심히 할 의사가 좀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 아니 근데 나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되게 무능한데 뭐 욕 받아 처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런 어찌 대놓고 뻔뻔한 소리를 막 해대고 말이야. 아니 얘네들 입장에서야 돈 보고 했겠어. 저거만 다시 풀어주면 나는 차기 법무부 장관이다라는 뭔가의 믿음이 있어서 거기 가서 말 그대로 열정페이를 다 불살른 건데. 뭐 무죄를 받는다고 한들 다시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무슨 법무부 장관입니까? 말하자면 뭐 자기들끼리 어떤 영웅 심리 같은 거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환호받고 이러는 거에 대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했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경력 쌓기 이런 게
것들이 저는 작용했다고 보는데 아니, 근데 특히 너- 김평우 같은 경우에는 신문 일면에다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이 편을 안 들어준다, 뭐 이게 부당하다라고 일면 광고까지 냈는데 이건 마저도 사비로 냈다는 거야. 이러냐. 그러니까 김평우는 이제 뭐 탄핵에 있어서의 박근혜 대리인단이었고 지금은 이제 박근혜 변호인단 다르니까 서로 다르니까요. 아니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제대로 된 변론을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영아 뭐 이 사람도 첫 번부터 뭔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 이런 거죠. 여성으로서의 뭐 사생활을 존중해야 된다는 둥 이딴 소리를 하니까 이게 뭔 법리도 아니고 뭐 개쌈 싸먹는 소린가라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머리가 진짜 너무 나빠서 그러는가 하고 보면 그것도 아니라 박근혜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고. 그러니 지금 보면 누가 봐도 나름 궁지에 몰리는 사람이라면 있는 돈을 다 헐어다가도 세대로 그 변호사 인력을 좀 빵빵하게 쓸 필요가 있는데 너무 지금 대처를 못했고 변호사들도 그 대처를 자기들끼리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효용이 전혀 없는 상태를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정유라 같은 경우만 해도 그쪽에서 나름 꽤 괜찮은 변호사도 쓰고 뭐가 안 되니까 막 죽기도 하고 막 이랬던 거잖아. 근데 왜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을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스탠스로 가니까 변호인들이 아무리 유능해봐야 안 돼요. 깝깝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가장 유능한 변호사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대략 한번 떠올려봐요. 문재인. 이거는 문재인이 와도 안 돼. 아니 이거는 무조건 태평양이나 김앤장? 화우나 김앤장은 안 할 것 같아. 애들은 너무 노골적이라.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의 그 중대형 로펌에서 맡았어야지 이게 정상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근혜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대형 로펌에 변호사를 쓸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야. 자기 치부를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유영아는 그래도 알아? 진실이 근접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운운한 거야? 그렇지. 나머지 사람들은 실제로 그 디테일을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변호인단들이 검찰에 출석했을 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가십시오. 전에 그랬잖아요. 일관된 기조가 박근혜는 깽판치기 인정하지 않는 거 이런 방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구속 쳐맞고 지금 구치소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그 전략은 아마 변호인단들이 박근혜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박근혜는 자기 양심에는 받은 적이 없다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변호사가 막 미칠라 그러잖아요. 나는 나대로 하고는 있는데 이 사실은 피해자가 꿈쩍도 안 한다. 내지는 이 사람이 도저히 범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쌩소리를 해대기 시작한다. 막 이러면 막 내가 모르는 진실이 있는 거냐 막 이러면서 막 화딱지를 내고 막 그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아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 속을 모르겠는 거야, 변호사 입장에서도.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렇게 잘 해서 내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렇게 나가자라고 하는데 아니다고 이제 빡빡 우기고 있는 뭐 그런 상태인데 뭐 이상하게 뭐 조금 파보면 이 사람에게서의 미심쩍은 것들이 막 툭툭 튀어나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 뭔가 발을 잘못 담궜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 자, 우리도 이제 박근혜를 박근혜로 부르지 맙시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피의자? 50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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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그렇게 부른다며. 거기 진짜로 어떻게 부를까? 공식 네이밍이네요,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자, 503번. 불려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톤일지 모르겠어. 503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구치소에서 503번 배식 나왔습니다. 이렇게 503번 접견 변호사 접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503번? 예. 503번 버스를 타고 싶네, 막. 그 503번 버스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503번에게는 지금 수의를 입고 있잖아요. 왼쪽 가슴에 서울 나 503이라는 명찰이 붙고요. 오른쪽에는 1, 하, 22 이렇게 붙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울 나 503은 서울구치소에 나는 공범이 있는 공범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네, 공범의 관계에 있는 피의자 나 503번 수임 번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1하 22는 1번 건물 상중 하층 중에 1층에 있는 하층 22호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야,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제 가슴에 달려 있는 명찰을 보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 공범이 있군. 그러니까 접촉을 차단해야 돼. 그거 참 체계적이네 나름.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놔야죠. 그래야 교도관들이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도 얘 1번 건물 1층에 22호실인데 왜 딴 데로 가? 그리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나저나 그 박근혜 머그샷 찍었을 텐데 그 번호표 들고 이렇게 찍는 그 수인 사진. 옆으로 한 방. 그거 너무 보고 싶다 그거. 그 키도 딱 나오고 막 이러는 거잖아. 자 옆에 딱 대고 그렇지.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공개는 안 됐어요. 그리고 뭐 그때 좀 웃기는 얘기가 그 날도 막 머리를 아침에 해가지고 거기 갔었잖아요. 올린 네. 머리를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는 이제 뭐 구속이 안 될 줄 알았는 모양이지. 근데 구속 딱 떨어지고 그 구치소로 옮기는 데 있어서 40분 동안 실핀 뽑았다잖아. 40분이나 핀 뽑는데 그렇게 걸려? 아니, 정말 걸려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 단순한 머리 하는데도 내가 집에 가서 실핀을 뽑아보니까 8개더라고. 그러니 올린 머리를 한번 하잖아요. 나 결혼식 때 뭐 머리 이렇게 잔뜩 실핀 꼽아봤는데 그거 빼는데 한 20분 걸려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도 40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나는 그 머그샷을 공개 못하는 게 일각에서 제기됐던 부분 가발설. 네, 충분히 그거 일리 있어요.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확대시키면은 이제 동정론이 생겨요. 그러니까 냅둬 그건 뭐 우리 머리가 어머니도 있든 없든. 우리 어머니도 머리카락 많이 없으셔가지고 고민하시고 그래요. 다 뭐 또래분들이 요즘에는 특히 현대에는 왜 이렇게 머리들이 많이 그 형편이 되는 것 같고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가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 거지. 어떡해. 그 대표적인 같은 과가 신동욱 씨. 아. 근데 언론이 신기한 게 신동욱의 얘기를 너무 많이 다뤄줘. 맞아요. 트위터 하기만 하면 그냥 맞아. 그 사람이 뭐라고? 기사가 엄청 떠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다뤄주다가. 그 사람이 뭐라고? 허경영이랑 합당한 것도 안 다뤄주다가. 이제 와서. 그러니까 저 안 다뤄져서 그것도 몰랐네요. 그렇죠.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 만약에 재판부도 방청객들의 행위가 이제 도가 넘는다 싶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법적인 잣대를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503번이 우리 방송을 절대 듣진 않겠지만 나라를 어지럽혔는데 자기 자신 몸 어지럽다고 그런 식으로 꾀병을 부리고 재판을 회피하고 그런 못난 자세 좋지 않습니다. 맞아요. 차라리 그냥 펜이라도 세우세요. 펜을 안 줘서 그런가? 펜을 안 줘서. 뭔가 나라를 어지럽힌 사람이 현재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법정에서 꼬장을 피우는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죠? 이게 503호가 재판을 받던 중에 갑자기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책상 위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예정보다 빨리 종료가 되게 되는데요. 이거 그냥 처잔 거 아니에요? 그 평소에도 잠깐 눈을 감고 조는 듯한 모습은 간혹 여러 번 있었다 그러던데 이렇게 재판 도중에 아예 엎드린 건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집중이 안 되나?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잠이 아니라 이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금단 현상인가요? 이게?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금단 현상이 그래요. 충분히 무기력해지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요 타이밍도 약간 묘한 게 이제 K스포츠재단 전 과장 박건영 씨의 증인 신문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네. 때라고 하네요. 그래서 503호는 이후 근데 책상 위에 엎드려 있었고 재판이 잠깐 연기될 정도로 아팠던 거라면 사실 뭔가 끌려가거나 진짜 모르겠는데 그렇죠. 속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니들 그러지 좀 마라. 네.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니까 네. 알아서 조심하세요. 네, 알아서 조심하시길. 네. 뭐 물론 이제 뭐 수임번호 503번이 진짜로 건강에 안 좋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단 현상 그런 것 때문에 뭐 어지러워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상황에 검찰 쪽을 향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그 방청객들이 그랬다며 뭐 증인들한테 죽으면 알아서 해라. 대통령이 죽으면 알아서 해라 뭐 이러면서 그건 협박이거든요. 대통령? 그죠 문재인이 죽으면 안 되죠. 네, 걔네 마음의 대통령. 최근에 뭐 이제 정미홍이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은 수임번호 503번이다. 걔는 왜 그런데요, 진짜? 그게 그 사람도 이제 일종의 관심병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그 벌금은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때마다 이 지지자 30명 정도가 네. 늘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다 막 이거를 구호를 외친다고. 그 수임번호 503번도 그런 게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제는 마냥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제 사저에 있을 때나 아니면 청와대에 어. 있을 때는 좋아하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자신한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겠나. 짜증나겠지. 니들이 내 마음을 아냐 막 이러면서. 남의 속도 모르고. 거기서 응원을 하고. 그 미술에서 명함 대비처럼 네.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법정에 와가지고 막 팬들이 막 그런 식으로 막 소리치고 막 그러는 게 판사 입장에선 되게 착시를 자꾸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자꾸 저렇게 하니까 이 사람 죄가 더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이게 더 괘씸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정치인들 재판에서 지지자들이 많이 가 있는다고 하네요. 보편적으로 또 별로 도움이 되는 행동이 네. 이렇게 뭐 업히거나 뭐 그렇죠. 옮겨져야 되는 네. 게 정상인데 본인이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나가서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후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딱 이게 퍼포먼스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내가 듣기 싫은 거야, 그 상황. 그 상황 자체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가 나올지 뻔하고 그 상황 자체가 싫으니까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신 연령이 아주 그냥 몇 살이야. 마인드도 쓰레기.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더 웃긴 게 저는 방청객들이 맞아. 박사모였군요. 저는 몰랐는데. 가 있겠죠, 아무래도. 엄청 많았나 봐요. 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죽어나간대. 아니, 사람이 제 발로 서서 죽어나가냐? 그러니까요. 죽어나가는데 막 이런다고. 눈물을 거의 막 흘렸다고 하는데 너무 불쌍하다고 항의하다가 제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법정에서 너무 소란을 피우게 되면 퇴장을 당하게 되죠. 법정에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입정하거나 퇴정할